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사업 초보분들을 위한 본격 떠먹어준 1화 사업 계획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이 시리즈에서는 사업 계획, 그 다음 아이템 서칭 방법, 브랜딩하는 거, 유통하는 과정, 그 다음에 수출하는 과정까지 제가 직접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이고요. 그리고 뭐 오늘 만드는 이런 양식 같은 거를 제가 계속 만들 텐데, 뭐 인보이스 작성법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럴 텐데 그런 자료들은 저희 카페에다 제가 공유를 다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쉽게 풀어가지고 얘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.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래요. 사업계획서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첫 페이지, 이게 이제 뚜껑이죠. 어떻게 보면 앞면이니까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진행하는 사업, 그냥 요거는 제 편의상 제가 설명하기 쉽게 그냥 가공식품 사업이라고 할게요. 가공식품 사업, 가공식품 사업계획서. 그 부제목은 필요 없고요. 저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다가 로고를 집어넣어요. 로고. 뭐 이렇게 로고를 집어넣습니다. 뭐 위에다 두셔도 되고요. 이거는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. 왜냐면 좀 심심해가지고 좀 딱딱해 보이는, 저는 사업계획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요. 이렇게 바탕화면도 이런 하얀색이 아니고 조금 디자인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. 근데 이런 디자인이 파워포인트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러니까 제가 템플릿이라는 게 또 제공을 해요. 그런 것들도 제가 카페에다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. 그 템플릿에서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쓰실 수 있게. 가공식품 사업계획서라고 하니까 회사 이름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 로고를 집어넣거든요. 근데 회사 로고가 없으시다 하시면 여기다 기업명을 쓰시면 됩니다. 기업명, 뭐 정갱, 대표이사, 정갱, 뭐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첫 페이지는 완성이 됐습니다. 뚜껑이죠. 새 슬라이드 추가를 하셔가지고, 자,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? 이제 목차가 필요하죠. 목차. 근데 이거 목차라고 꼭 쓰는 사업계획서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목차라고 꼭 쓰는 사업계획서 별로 이렇게 센스 없다고 생각해요, 사실은.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넣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내용을 뭘 집어넣어야 되냐?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자, 사업 개요를 넣어야겠죠. 사업 개요라는 거는 뭐 창업 동기라든지 배경, 그런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죠. 저는 두 번째로 뭘 넣냐면은 구성원을 넣습니다. 이거를 안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구성원이 왜 중요하냐면,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냐,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또 배치가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업에서는. IT 직종은 꼭 그렇겠죠.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 가공식품 쪽인데, 가공식품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창업한다고 하면 이 사업계획서로 뭐 투자도 받고 계약도 따내고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겠죠. 그 다음 회사 개요를 넣고 마켓 분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제품 설명,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. 서비스.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마케팅 플랜 계획이라고 할게요. 그 다음 사업 운영 방안, 그 다음 재무 계획. 자,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. 이 사업에 대한 비전. 요 정도로 목차를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요 목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페이지를 하나씩 꾸며주시면 됩니다. 제가 지금은 뭐 이거 다 디자인하고 막 이러려면은 이 PT 꾸미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배경은 이렇게 계속 가고 디자인도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갈게요. 하지만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는 거는 다 디자인이 돼 있는 템플릿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? 사업 개요라 그랬죠. 그러면 위에다 큰 제목을 넣어주세요. 왜냐하면 이거를 넣어주는 이유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 20페이지, 30페이지 이렇게 가면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얘네 창업 동기가 뭐라 그랬지? 얘네 재무 계획이 어떻게 됐었지? 제품 설명 한번 봐볼까? 할 때 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. 뭐 요런 끄트머리에도 표시를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큰 제목만 하나 넣어줍니다. 사업 배경. 여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창업 동기죠.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지금 가공식품이잖아요. 가공식품이니까 뭐 1인 가구 증가와
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, 우리가 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지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요. 이렇게 글로만 쓰는 사업계획서 사실 별로예요. 그러니까 글은 최대한 많이 안 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. 글자 사이즈도 딱 보기 좋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너무 작아도 안 보이니까 한 뭐 20 정도? 20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다음 제가 또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그랬죠. 창업 동기, 사업 배경 설명을 하고 이거 한 4줄, 5줄 정도 넣어주세요. 이 사업에 대한 비전 설명 간단하게. 그리고 밑에 이제 그림을 넣어주세요. 그림을 이런 식으로. 이건 예를 든 거예요. 그러니까 사진을 찾아보세요.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맞는 사진들 있잖아요. 인터넷에 떠도는. 어차피 사업계획서에 쓰는 거니까 누가 그거 가지고 뭐 저작권 신고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알맞는 그림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래도 구성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. 이런 식으로. 밑에 이런 사업이다. 뭐 지금 보니까 가공식품 사업이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좀, 사진을 좀 넣는 게 좋죠.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,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. 그 다음은 이제 구성원이라 그랬죠. 근데 구성원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잖아요. 저는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 그냥 핵심 인력이라고 써요. 이렇게 써야 얘네 말고 더 있나?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, 아, 이런 핵심 인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. 자, 요것도 똑같습니다. 요것도 되게 재미없게 설명하면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라고 생각하세요. 사진이라고. 우리 구성원이 한 3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. 3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정갱, 그래서 커리어를 쭉 쓰는 거예요. 커리어를 쓰시고,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 이름 중에 길소풍,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커리어를 또 여기다 나열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실명인데 우리 은하님은 누구로 넣지? 지사강,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. 이런 커리어를 적으실 때도 보시면은 너무 관계없는 그런 이력들은 별로 좋지 않겠죠.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가공식품 사업이잖아요. 가공식품 사업이니까 가공식품에 관계된 것들만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뭐 식품에 관계된 것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도 중요하니까 마케팅에 대한 인력이라든지, 만약에 얘가 식품 쪽을 잘 알고 있는 놈이면 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애고, 이 사람은 또 다른 걸 하고 있는 애고, 그런 인력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. 프로필 사진들 같은 거 또 많이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. 이런 데 써먹을 수도 있고, 다른 데 써먹을 때가 좀 많으니까 핵심 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3번 보면 제가 회사 개요라 그랬죠. 회사 개요. 회사 개요. 그러니까 회사 현황을 보는 거예요. 뭐 스타트업들은 회사 현황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게 없거든요. 그렇잖아요. 뭐 회사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설립한 회사니까 뭐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. 꼭 요런 틀을 사용 안 하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두 줄로 하시고 여기다가 회사명, 그다음 설립 일자, 대표자, 업종, 뭐 업태라고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 매출, 그 다음 종업원 수, 그 다음 주소, 연락처. 연락처는 이메일도 같이 넣어주세요. 이메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도 따로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템플릿 받으시면은 그냥 구성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이 정도는 이렇게 써놔야 되겠구나,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타트업들은 사실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매출이 없으니까. 그러면은 예상 매출액이라고 쓰셔도 돼요. 예상 매출액. 이 사업을 진행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의 매출은 올릴 수 있겠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회사 개요를 넣고요. 회사 개요 똑같이 가면서 회사 현황, 사진 같은 거를 같이 좀 이용을 많이 해줘요. 뭐 사진 같은 거. 회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진 같은 걸 많이 넣잖아요. 매장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넣고 조금씩 뭐 설명 같은 거를 조금씩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많이 해요.
그리고 이거는 하나 여담인데, 회사 개요 소개를 할 때요, 회사 네트워크 있잖아요. 내가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,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업무적 교류가 가능한지 네트워크 이렇게 쓸게요. 예, 그런 것들을 좀 나열을 해도 괜찮아요. 내가 어떤 사람들과 비즈니스적 교류가 가능하다. 근데 뭐 옆집 철수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죠. 그러니까 기업 이름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기업 이름.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좀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업 로고를 넣어요. 저희는 대기업 OEM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로고들 많이 넣죠. 너무 좀 지저분한데 이게 그냥 조금 사이즈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고, 저희는 활용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고요. 그냥 협력사라고 합니다. 협력사로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뭔가 좀 이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이죠. 예.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전라도 말을 해서 있어 보이죠. 예.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냥 그런 걸 좀 만드는 거죠. 예.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. 뭐 저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요. 그냥 보여주기 식이죠. 이런 곳하고 업무적 교류가 가능하다. 이 정도. 그 다음에 마켓 분석.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. 시장 분석. 시장 분석인데, 여기에는 그래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프가 아무래도. 근데 그래프 같은 거를 직접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.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시장에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제가 한번 갖고 와 볼게요.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면, 제대로 만들어 보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이런 자료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해서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해 보시고요. 동종업계 현황, 경쟁사 분석 하셔야 됩니다. 이런 말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분석을 해서 넣으시라는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그래프를 인터넷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깨졌는데 제가 대충 갖고 와가지고, 자, 그냥 제가 레이아웃만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이제 가공식품 시장 상황이잖아요.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잖아요.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많습니다.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면 돼요. 뭐 따다다다다다다. 자, 이것만 넣으면은 굉장히 좀 성의 없잖아요. 그렇죠? 시장 상황에 대한 그래프는 넣었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? 동종업계 현황 분석표죠. 동종업계 현황 분석표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에 대한 설명 추가해 주시고, 꼭 이렇게 그림 하나만 넣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. 이게 뭐 2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. 3개까지는 좀 그렇고, 저는 한 페이지에 2개 정도의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프는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설명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이렇게 동종업계까지 분석을 했으니까, 동종업계 현황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?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에 분명히 경쟁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. 그러니까 경쟁사를 분석하시는 겁니다. 경쟁사를 분석. 2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3편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. 2편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.